안녕하세요. 19학번 유병준입니다. 오늘은 아쿠타가와상 수상자 오시로 다스히로 작가의 문단 데뷔작인 이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등장인물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본작의 주인공인 헨리 도마 세이치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미국 시민 출신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미국 병사이며 도마 세이지라는 이름의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15살 때 외할아버지를 보러 오키나와로 가서 3개월간 오키나와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동생과는 이때 안면을 틔웠습니다. 미군이지만 스스로 일반적인 미군과 다르다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라사키 겐지입니다. 진화 전선에서 오른팔을 잃은 41살의 남성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중학교에서 지리와 역사 교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보조원으로 발탁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면서 나름대로 사려가 깊은 인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존 야마시로입니다. 헨리와 하와이에서 함께 입대한 동기로 B 야전병원에서 미생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헨리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출신 2세이지만 미국 시민과 오키나와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헨리와 달리 미국 시민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의 동생 도마 세이지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할머니, 숙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인물로 과거 헨리와 함께 지낼 때는 헨리를 상당히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전투에서 할머니를 잃고 미군과 미군에 속한 헨리를 혐오하게 됩니다. 소설의 배경은 오키나와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오키나와 출신 2세인 주인공 헨리는 이곳에서 동생인 세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헨리는 CIC 보조원으로 일하는 아라사키 겐지와 함께 남부의 참호로 향합니다. 오키나와 현지인인 아라사키의 도움을 받아 참호 속에 틀어박힌 오키나와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죠. 오키나와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향한 헨리는 참호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중상을 입은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중상으로 정신을 잃은 소년을 구하기 위해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소년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정체는 무려 헨리가 찾던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이 사실에 적잖이 당황을 하죠. 수일 후 마음을 가라앉힌 헨리는 동생을 만나러 야전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애타게 찾던 동생은 할머니를 죽인 미군과 그 미군에 소속된 헨리에게 큰 반감을 드러냅니다. 동생을 찾았음에도 동생에게 거부당한 헨리는 지프를 끌고 돌아가던 중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헨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미군 2명을 쫓아내고 여성을 구하지만 여성은 헨리를 믿지 못하고 그에게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헨리는 그런 그녀에게서 동생을 겹쳐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세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치룬 마지막 상륙전인 오키나와 전투 직후를 배경으로 오키나와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오키나와 출신 2세 헨리 도마 세이츠의 시선을 빌려 오키나와 대 미국이라는 이항 대립 구조가 아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전후 오키나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령자인 미군의 시점, 피점령자인 오키나와인의 시점, 그리고 본토 출신 일본 군들의 시점까지 이세를 통해 우리는 오키나와 전투를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작품에서 2세의 고독에 대해 조금 더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헨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자랐기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 있어서 세이치는 동양인의 외견을 하고 있는 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중에서 헨리 도마 세이치의 행동 원리가 이러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어 자신이 구해낸 사람들로부터 동포로서 인정받고 싶어한 것이죠. 이러한 헨리의 고독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작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읽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이 캄캄해질 정도의 타격을 얼굴에 느끼고 이어서 땅으로 뻗어있는 나무 뿌리에 세게 엉덩방아를 찢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독초가 됐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날아든 말이 의식을 흔들어 깨웠다. God damn 헨리는 힘껏 눈을 뜨고 초점을 맞췄다. 상대방 미군 둘이 그를 증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Yeah, I'm a Japanese, and you are...
헨리는 쥐어 짜내는 듯한 소리로 드문드문 그것만은 입 밖으로 뱉어낸 후에 이어서 말을 하는 대신에 주머니를 뒤져서 칼을 꺼냈다. 놀란 상대방을 정말로 죽이려 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수평으로 잡고 있는 헨리의 눈에서 눈물이 반사돼 빛났다. 자신의 고독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는 눈물이다. 지금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나는 이 고독으로부터 해방된다. 헨리는 가슴 속에서 강하게 그렇게 말하며 발을 힘껏 밟고 칼끝을 앞으로 내밀었다. 상대방은 헨리의 눈빛이 보통이 아님을 점차 알아차렸다. 둘은 얼굴을 마주보다 한 사람이 칼을 꺼냈을 때 다른 한 명이 외쳤다. 귀찮게 됐잖아! 가자! 동시에 그쪽을 향해 헨리가 덤벼들었다. 상대방이 피했지만 너무나도 돌진을 한 나머지 방금 전에 상대방이 쓰러진 숲을 속에 뛰어들어가 엎드렸는데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빨리 통곡이 터져나왔다. 숲속 안쪽으로 계속 도망치는 둘을 따라갈 기력도 없이 그는 구원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우거진 숲풀에서 나온 그의 눈은 이상한 열기로 여자를 찾았다. 여자는 겨우 난을 면했지만 숲에서 나오지는 못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직 제대로 하반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나무줄기나 관목가지를 잡고서 두세 걸음 비슬거리며 달리고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 뒷모습을 헨리는 그립게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이 섬에 상륙한 이후 그저 업신여긴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것에 구원을 받고 싶었다. 이봐요! 그 쥐어짜내는 듯한 소리로 불렀다. 여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뒤돌아봤다. 헨리가 손을 흔들며 신호를 하는 모습을 여자는 몇 초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직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져 있어서 등을 돌렸다. 헨리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여자의 얼굴 생김새를 그가 확실히 알 정도로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초로의 여자가 마구 헝클어진 머리를 해서 어쩐지 기분이 나쁜 모습 때문이었을까? 혹은 정조를 지켜준 데다가 동포로서 친애하는 마음을 보여준 그를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봐요! 그는 다시 불렀다.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비슬거리며 여자를 쫓았다. 몇 걸음 걸어가자 여자의 등에 겹쳐서 몇십 분 동안 뇌리에서 사라졌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쟁터에서 비트적거리며 도망치는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자신이 동생을 쫓고 있다는 착각에 휩싸였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헨리는 목구멍이 쑤시는 것을 견디며 마구 흘러넘치는 눈물을 훔치면서 여자를 계속 쫓아갔다.